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한덕ENG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황열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섬유 염색업체 배출가스에서 발생되는 악취 및 미세먼지, 즉 오일 미스트를 제거하기 위한 습식 전기 집진기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내용을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서울대학교 해양학과 학부를 마쳤고요. 미생물학과를 부전공을 했고, 그다음 석사는 미생물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 박사과정으로 화학공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주요 경력으로는 SK 주식회사 대덕기술원의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현재 울산대학교 생명과학부 겸임교수로 재임을 하고 있고, 또 환경부 산하 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그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를 한 오늘의 기술인 전기집진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집진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입자성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로 좀 잘 알려져 있는 기술이고,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던 사이클론이나 그 백필터 또는 그 흡수에 의한 시설 등으로 제거가 되지 않는 매우 미세한 그 입자성 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다른 기술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입자성 물질, 우리가 보통 말하는 PM10이나 PM2.5와 같은 초미세먼지까지 제거가 가능합니다만, 그 장치 비용의 고가로 인해서 많은 곳에 적용이 제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술적인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어서 실제 전기 집진기가 어떠한 원리로 작동이 되고, 또 전기 집진기가 우리 실생활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실제 그 적용 사례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집진기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 원리가 이제 개발돼서 이제 알려진 기술이고, 그 적용처에 따라서는 최근까지도 적용처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그 전기 집진기는 그 방전부와 집진부가 가장 큰 구성 요소이며, 그 방전부에서 그 약 2만 볼트에서 5만 볼트까지의 고전압을 걸어서 그 코로나 방전을 발생시킨 다음에, 그 코로나 방전으로 인해서 입자들을 전기적인 성질을 띠도록, 즉 하전되도록 만든 이후에 그 정전기력 원리를 이용해서 강제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마이크로미터 이상 또는 0.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그 매우 작은 초미세먼지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방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사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천둥 번개를 하면 빛도 보이고 소리도 같이 들리는 매우 거대한 에너지의 방전 현상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방전 또는 플라즈마 방전이라고 하는 것은 섬광까지는 보이되 소리까지는 들리지 않을 정도 수준의 그러한 방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집진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집진기는 그 방전과 집진이 이루어지는 구조에 따라서 1단 하전식 또는 2단 하전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1단 하전식은 집진부, 즉 집진판 사이에 방전극이 정중앙에 같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면서 가스가 통과할 때 방전과 집진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것을 1단 하전식이라고 합니다. 그 1단 하전식의 경우는 집진판과 집진판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넓기 때문에 고전압을 사용해서 보통 2만 볼트에서 많게는 7만 볼트까지의 전압을 걸어서 코로나 방전을 유입시킵니다. 2단 하전식의 경우는
방전과 집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제일 앞에 구멍 뚫려 있는 부분은 정류판이라고 그래서 들어가는 공기가 전체 전기 집진기의 면적을 골고루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정류판이고, 그 다음 부분에 있는 것이 방전부입니다. 즉 앞쪽에서 방전을 하고 거기에서 입자들에게 전기적인 성질을 주면서 그 뒤쪽에 있는 집진판에서는 집진만 하도록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구성입니다. 2단 하전식은 집진판 간격이 좁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 방전부에서의 전압은 보통 낮은 전압인 5000V에서 10,000V 수준의 낮은 전압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은 곳에서는 1단 하전식, 우리가 최근에 음식점 직화구이와 같은 그런 그 기름 입자들이 대기로 배출되는 곳, 또는 그 아변 공장 같이 오염물질의 농도가 낮은 곳 같은 경우에는 2단 하전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들어가는 가스 성상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건식 타입의 전기 집진기와 습식 타입의 전기 집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왼쪽 그림에 있는 부분은 건식 부분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지금 그 건식과 습식은 둘 다 지금 1단 하전식으로 이제 그림이 구성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오염물질이 건식의 경우에는 수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위 말하면 그 뽀송뽀송한 먼지와 같은 그러한 분진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식의 경우에는 집진판에 달라붙은 분진이 먼지의 덩어리와 같은 그러한 부분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 집진판에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방식으로 집진판을 충격을 주어서 관성의 힘에 의해서 먼지를 떨어뜨리는 그와 같은 추타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내에서 전기 집진기를 하면 왼쪽 부분에 있는 것과 같은 건식 타입의 전기 집진기를 많이 생각을 이제 했고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은 습식 전기 집진기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습식이라 하면 들어가는 가스, 즉 유체의 성상이 수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기름과 같이 액적의 형태로 액체 상태의 입자성 물질이 유입이 되는 경우에는 습식으로 분류해서 습식 전기 집진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습식 전기 집진기의 경우는 건식과는 달리 추타 장치라는 것이 없고, 내부에 달라붙은, 즉 집진판에 달라붙은 오염물질이 유체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흘러내리도록 하는 구성이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또 그와 같은 물질을 좀 더 잘 흘러내리거나 청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염물질을 세척하기 위한 세척 장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습식의 경우에는 건식보다는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들어오는 유체가 수분을 포함하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전기 집진기 내부에서 고전압이 발생하는 부분과 외부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절연 장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집진판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집진판의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전기 집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좌측에 보시는 것은 원통형 안에 방전극이 중앙에 하나 센터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튜블러 타입이라고 부르는 전기 집진기이고, 오른쪽은 그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타입인데, 집진판이 평판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중앙 부분에 방전극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런 플레이트 타입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 튜블러 타입의 경우는 내부 집진판을 세척하기 위한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집진 면적에 있어서 그 내부 안쪽 면만 활용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플레이트 타입은 집진판의 좌우면, 양면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집진 면적을 활용할 수 있고, 세척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매우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튜블러 타입이나 플레이트 타입에서 모두 다
그 세로로 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집진판에 달라붙은 오염물질이 중력에 의해서 아랫방향으로 쉽게 제거될 수 있는 형상으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수직 방향으로 설치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튜블러 타입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수직 방향이 아닌 수평 방향으로 설계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오염 물질의 부하가 매우 낮은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고, 세척 부분에 있어서 집진판 내부에 붙어 있는 오염 물질이 그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지 관리에 있어서 매우 불편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전기 집진기 설계하는 데 있어서 주요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집진기 설계 시 고려할 사항들은 첫째로 가스 유속, 두 번째로 집진 면적, 세 번째로 비집진 면적, 그 다음 네 번째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 들어오는 가스의 부식 정도에 따라서 그 전체를 그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 것이냐, 그 내구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될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집진판을 세척하는 방법. 전기 집진기에 있어서 오염물질을 달라붙도록 만드는 기술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이론을 알고 있다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달라붙어 있는 오염물질들이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오염물질의 제거 효과가 계속해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달라붙어 있는 오염물질이 가연성 물질일 경우에는 화재 발생이나 이러한 문제들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집진판의 세척 방법에 대해서는 매우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장치 부분이 방지시설이라는 건 가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되는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미리 감지를 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자동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인터락 리스트나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운전비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야지 됩니다. 가스 유속과 집진 면적, 그 다음 비집진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스 유속 부분입니다. 전기 집진기 내부를 통과하는 가스의 유속은 전기 집진기에서 들어가는 유체 중에서, 그 기체 중에서 오염 물질을 전기 집진기의 집진판으로 달라붙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가스 유속을 적정 범위 내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테면 매우 빠른 속도로, 비약적인 예입니다만 태풍과 같은 속도로 가스가 집진판 사이를 통과한다면 그 가스 힘에 의해서 기체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이 집진판으로 달라붙을 새도 없이 통과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미세한 오염물질이 집진판으로 달라붙기 위한 그런 적정 시간이 필요한데, 그를 위해서 저희가 그 전기 집진기 내부를 통과하는 가스 유속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범위 내로 설계할 것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미국 EPA에서 그 전기 집진기에 대한 매뉴얼상에 나와 있는 권고 수치입니다. 초당 3.5에서 5.5 휘트의 속도로 지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걸 미터 퍼 세크의 단위로 바꾸면 약 1.06에서 1.67 미터 퍼 세크의 범위로 설계가 될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EPA 문서에서도 보면 빨간 줄 그어져 있는 것처럼 전기 집진기에서 높은 집진 효율을 보이기 위해서는 가스 유속이 약 1.5 미터 퍼 세크 전후이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1999년에 발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 실무 편람이라는 자료를 인용을 하면 가스 흐름 속도는 0.9에서 2.4 미터 퍼 세크의 범위가 적정하다고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1.37 미터 퍼 세크 부근이 적정 설계 유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EPA나 우리 한국에서의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1에서 1.5m/s 범위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집집 면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 가장 잘 인용을 하고 기준으로 삼는 공식이 도이치 앤더슨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식입니다. 이 식에서 전기 집진기의 그 면적과 관련된 계산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조금 전에 제가 그 전기 집진기를 통과하는 가스의 유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가스의 유속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스 내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한 입자 물질의 이동 속도입니다. 여기에서 그 지금 W라고 표현되어 있는 공식에서 W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입자의 그 migration velocity, 그 이동 속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기체의 이동 속도인 그 가스 유속이었고, 이 W는 기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한 입자의 이동 속도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섬유 염색 업체에서 발생되는 텐타기 후단 가스에는 미세한 오일 미스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유증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한 오일 미스트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초당 약 8cm 수준도 이동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 이동 속도는 그 입자성 물질이 전기 집진기의 집진판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미세한 입자일수록 이 입자의 이동 속도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자의 이동 속도가 적을수록 그 가스 유속은 더 느려져야 그 입자가 집진판으로 달라붙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스 유속과 그 입자의 이동 속도는 그 상관관계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 공식에서 그 W만 별도로 계산하는 그 공식이 있는데, 그 보시는 바와 같이 E0하고 EP는 전부 다 그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기장의 세기가 클수록 입자 이동 속도는 당연히 빠를 것이고, 그 다음에 집진판까지의 가스 벨로시티, 집진판 내에서의 가스 벨로시티가 지금 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값이 클수록 W는 작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 유속에는 반비례하고 전기장의 세기에는 비례한다. 이것이 그 입자의 그 이동 속도가 되겠습니다. 집진 면적 계산을 할 때는 위에 있는 그 도이치 앤더슨 공식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하고, 그 계산의 한 예를 보면 집진 효율을 약 90%를 보고, 풍량은 우리가 텐타기 한 대의 풍량은 보통 300에서 350 cmm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300 cmm이라고 한다면 그 풍량은 초당으로 계산하면 5세제곱미터 정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W, 그 분진, 그 오일 미스트의 입자의 이동 속도를 우리가 8cm/s, 즉 0.08m/s라고 계산을 한다면, 이와 같은 공식에 의해서 집진 면적 A라는 것이 143제곱미터가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풍량 300cm에서는 약 143제곱미터의 집진 면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고, 보통은 이거에 대해서는 여유율을 업체마다 다릅니다만 약 50%의 여유율을 적용하면 214제곱미터의 여유율을 가지고 그 집진판을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 비집진 면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집진 면적하고의 그 차이점은, 집진 면적 앞에 계산한 거는 이제 풍량별로 풍량이 커질수록 면적이 이제 커지게 계산이 되는데, 그거를 통일해서 비집진 면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비집진 면적은 단위 풍량당 집진 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를테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비집진 면적은 시간당 1000세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cmh의 풍량당 집진 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때 1000cmh의 풍량당 약 11에서 45제곱미터의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보통은 계산이 됩니다. 물론 11에서 45까지의 범위가 광범위합니다만, 이 부분은 입자의 성질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를 잘 띄는 금속 입자 같은 경우는 집집 면적이 작아도 될 것이고, 전기 전도도를 띄기 어려운 그런 미세한 입자들은 이 부분이 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11에서 45제곱미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는 전기 집진기의 종류와 원리, 그다음 설계 인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섬유 염색 산업 텐탁이 배출가스의 악취 및 오일 미스트 처리를 위한 습식 전기 집진기 적용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적용 사례는 저희 회사가 개발을 해서 현재 보급되고 적용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유 염색 업체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가장 큰 원인은 텐타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텐타 공정은 우리나라 말로 다림질 공정이라고도 하는데, 다림질의 방법이 다르죠. 그 염색이 다 끝난 업체에 그 기능성을 주기 위한 유연제 처리를 합니다. 제일 좌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유연제를 섬유를 적셔서 이거를 약 보통 평균 200도 정도 되는 그 텐타 공정이라는 기계를 거쳐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이동 거리는 약 40에서 50m 정도를 쭉 이동을 하면서 건조가 이루어집니다. 그 건조가 되는 과정에서 유연제 처리가 돼서 그 젖은 섬유가 나오는 토출구, 완제품이 돼서 나올 때는 완전히 말라서 나오는데, 그러면 그 유연제 처리가 되었던 그 유연제 성분의 상당수는 일부는 물론 섬유에 붙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대기로 배출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유연제 성분이 대체로는 그 탄화수소류 부분이기 때문에 대기로 배출됐을 경우에는 그 유적으로 미세한 그 오일 미스트로 대기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안산 염색단지의 염색단지의 그 전경을 사진을 찍은 것인데, 염색단지 건너편으로 보면 이제 주거단지인 아파트 단지가 있고, 과거에는 아파트 단지가 없었겠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 단지가 생겨서 그 민원으로 인해서 그 악취의 주범이 지금 섬유 염색단지로 이제 지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가시적으로도 이쪽에서 나오는 부분이 다른 그 공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지금 민원의 주요한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방지 시설로 지금 그 흡수에 의한 시설, 저희가 통상적으로 스크러버라고 불리는 시설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좌측편에 있는 부분은 그 오일 미스트로 표현이 되어 있고, 오른쪽 부분은 수증기 플러스 오일 미스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텐타기를 통해서 스크러버로 들어오는 가스는 보통 텐타기에서는 약 180에서 200도씨, 이 가스가 스크러버로 유입될 때는 보통 110도에서 120도 범위로 유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온의 가스가 스크러버로 들어와서 물로 세정이 된 후 대기로 배출될 때는 약 55도에서 60도씨 범위의 가스가 돼서 대기로 배출이 됩니다. 이렇게 고온의 가스가 대기로 나가기 때문에 또 이 고온의 가스는 스크러버를 통해서 수분을 잔뜩 머금고 있는 상태여서 배출되는 가스의 수증기는 대기로 나오자마자 식어서 응축이 돼서 물방울로 변합니다. 그 물방울로 수증기가 응축되면서 보이는 부분이 오른편에 있는 그 수증기 플러스 오일 미스트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수증기 응축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우 뽀얗게 보입니다. 근데 수증기가 응축된 거는 다시 대기로 나와서는 수증기로 다시 재변하기 때문에 금방 없어지고요. 멀리 나가는 오일 미스트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유연제로부터 발생한 기름 입자들이 상당히 먼 곳까지 이동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그 악취와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되는 이 오일 미스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인데, 시와 염색 단지에 있어서 그 사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지 시설인 스크러버 후단에서 나오는 연기는 수증기 응축과 오일 미스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확연히 뿌옇게 보입니다만, 조금 더 멀리 간 곳은 이제는 오일 미스트만 배출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습식 전기 집진기를
그 섬유 염색 업체의 배출가스인 그 텐탁의 배출가스를 제거하는 부분에만 특화시켜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EFC라는 이름으로 그 별도로 저희가 명칭을 달았고요. 이게 일렉트로스타틱 퓨움 컬렉터라는 이름으로 그 전문화돼서 그 섬유 염색 업체 텐탁이 후단에 오염 물질을 제거해서 악취 또한 같이 제거하겠다라는 취지로 연구 개발을 2010년부터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가연성 가스가 포함된 유증기에 이와 같이 그 코로나 방전을 할 경우에 그 폭발 내지는 그 화재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텐탁의 배출가스에 전기 집중기를 적용하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고요. 그때 처음에 악취 제거를 위해서 이제 연구 과제를 이제 수행을 했고, 2010년에 그 실증 플랜트를 설치했고, 약 1년이 좀 지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화재 발생을 계기로 해서 그 수년간에 걸쳐서 다시 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메인테넌스나 유지 보수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과정들을 거쳤고, 최근 1, 2년 전부터 저희 기술이 이제 확대 보급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아마 그 섬유 염색 업체 텐탁이 배출가스에 대한 그 전기 집진기 적용에 관해서는 아마 최초로 특허 등록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12년에 특허 등록을 좀 했고요. 네, 그 앞서 저희가 안산과 시화의 섬유 염색 단지를 대표적으로 그 사진을 가지고 그 오염 정도를 이제 확인을 해 드렸는데요. 그 오일 미스트 그 전체를 뿌옇게 만든 오일 미스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한 그 오일 미스트가 악취의 주범이었는데 악취와 미세먼지를 둘 다 제거하기 위한 노력으로 저희가 습식 전기 집진기를 그 섬유 염색 업체에 적합하도록 그 개발을 한 것을 지금부터 약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개발 연역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2010년부터 연구 과제를 수행해서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개발 초기에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대기로 배출되던 오염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오염 물질 회수를 통해서 생성된 그 폐 유분이 우리가 그 재활용할 수 있다는 그 연구 결과를 함께 얻었기 때문에 대기로 배출되던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제거된 오염 물질을 다시 연료로 재활용한다는 그 생태산업단지 즉 EIP의 취지에 맞는 그러한 그 적합한 그 연구 과제 결과를 도출해냈기 때문에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한 기대 속에 실플랜트를 운전하던 중에 2011년 약 1년 한 6개월 정도 운전한 후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뜻하지 않은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이게 그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고, 전기 집진기를 통해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이거를 꾸준히 안전하게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더 어려운 것임을 알고 그때부터 다시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해서 지금 현재에는 그 안전 문제와 화재 발생이 없고 또 유지 관리가 편리한 상태의 전기 집진기를 이제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특허를 취득을 했고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많은 보완을 거쳐서 최근 수년 전부터 저희 기술이 그 많은 부분 이제 보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전기 집진기의 주요 구성을 보면 저희가 습식 전기 집진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지 시설로 쓰고 있던 스크러버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스크러버 후단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을 추가로 처리하는 과정으로 전기 집진기를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안전성 문제나 오염 물질 제거 측면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그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확인을 했고요. 스크러버 없이 건식 타입의 전기 집진기를 사용했을 경우는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 문제와 그 메인티넌스 유지 관리 문제에 금방 봉착됨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전기 집진기로 그 스크러버에서 1차 처리돼서 나온 가스가 유입이 되고 그 상부에 있는 방전부와 집진부를 거쳐서
그 오른쪽 편에 있는 메인 팬을 거쳐 대기로 이제 배출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이제 회수가 되고, 회수된 오염 물질은 하부에 있는 오일 회수조를 통해서 별도로 저장된 후 폐기 처분 내지는 그 폐유 재활용 업체에서 이제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추후 말씀드리는 그 도면 등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FC 설계 사례를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는 스크러버 후단에 저희 습식 전기 집진기만 설치된 경우, 또 하나는 스크러버 후단에 저희 습식 전기 집진기와 최후단에 열교환기가 설치된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교환기가 없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배출되는 오염가스 농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섬유를 취급하는 그런 염색 업체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것이 스크러버 본체고, 과거에는 이 스크러버만을 통해서 대기로 오염 물질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구성은 지금 풍량 600cmm으로 텐타기 2대분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것인데, 그 스크러버 한 대에 좌측과 우측에 각각의 텐타기에서 나오는 송풍기가 별도로 연결돼서 스크러버 하나로 처리가 돼서 올라갑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는 스크러버를 통해서 나갔던 것이 지금은 전기 집진기로 통과되도록, 그러니까 유입되도록 라인이 구성되어 있고, 중앙에 있는 본체 부분을 통과해서 배출구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부 부분에는 전기 집진기에서 회수한 오염 물질이 하부로 모이도록 되어 있는 그 세정 수조 또는 그 순환 수조가 바닥에 있고요. 지금 바닥에 있는 그 제가 세정 수조라고 말씀드린 부분에도 이제 펌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펌프에서 보면 물을 그 전기 집진기 상부로 순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를 그 세척하기 위한 자동 세척수로 이제 쓰는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는데, 그 세척을 위한 펌프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또는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물을 스프레이하는 그런 그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우측 부분에 그 안전장치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 화면을 제가 포인터로 지정을 할 수가 없어서 요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집진기 본체에 대한 제 위에 있는 거는 평면도, 아래는 정면도, 우측은 측면도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좌측 하단부에 있는 그 전기 집진기 정면도를 보면 중앙에 그 전기 집진기 본체 부분 중앙에 두 개의 그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집진판과 방전극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서 오염 물질을, 즉 오일 미스트를 회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열교환기가 포함되어 있는 시설인데, 이 경우는 그 니트를 취급하거나 아니면 프리세팅을 하거나 하는 그런 또는 중량감이 많은 그 섬유를 텐터링 하거나 하는 경우에 오염 물질이 배출이 많은 경우에 이러한 구성으로 설계를 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거는 스크러버 한 대에 두 대의 텐타기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번의 사례는 텐타기 두 대에 각각 독립적인 스크러버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각각의 그 스크러버 상부 스택을 굴뚝을 수정을 해서 둘 다 모두 전기 집진기 한 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전기 집진기를 통과한 가스가 굴뚝으로 나갈 때, 지금 굴뚝 모습을 보시면 중간에 열교환기가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열교환기는 공냉식 열교환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그 나가는 가스에 그 냉각을 통해서 그 수증기를 응축시켜서 물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승온된 그 외부 공기가 다시 나가는 가스와 함유돼서 나가는 방식으로 그 열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도 그 좌측 하단부에 있는 정면도를 보시면 전기 집진기를 통과해서 나가는 가스가 올라가는 부분에 그 스택 부분에서 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서서 열교환기가 없는 부분보다는 공간을 일부 더 차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뒤에 열교환기가 포함된 시설과 포함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실제 가동 영상은 후반부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년 가까이 섬유염색업체 텐타기 배출가스에 대해 전기 집진기를 개발해 오면서 반영된 그러한 특허 기술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부분, 전기 집진기를 통과하는 유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통과 유속을 0.8에서 1.0m/s의 수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따라서 그 텐타기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 물질들이 충분히 전기 집진기의 집진판으로 이동할 시간과 오염 물질이 제거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EPA나 한국의 환경청에서 제시한 그러한 기준을 훨씬 여유 있게 충족하는 범위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진판의 경우는 그 두 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두 개의 그 집진부가 있습니다. 각 집진부의 폭은 1m로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가스가 저희 전기 집진기의 면과 접촉하는 시간은 2초 이상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짧게 설정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적용을 하는 그 전기 집진기는 실질적으로 오염 물질들의 대다수가 집진되기보다는 대기로 배출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주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집진 면적, 그 EPA에서 설계 기준으로 통상 보는 부분이 11에서 45의 수치 범위인데 저희는 이 부분도 적용을 해서 집진 면적을 충분히 넓게 갖고 가기 때문에 13에서 15제곱미터, 즉 1000cmh당 13에서 15제곱미터의 범위로 그 비집진 면적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집진판 관리 부분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좌측에 검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2011년에 화재가 발생할 당시에 전기 집진기 저희 내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때는 그 전처리 부분도 관리가 약했고 또 내부 집진판에 있어서 각종 세정장치나 이런 부분들의 신경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내부 집진판에 달라붙은 이와 같은 그 오일과 기름과 섬유먼지 부분들을 제대로 떼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도입한 부분이 자동 세척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기 세척기와 같은 원리로 저희 집진판 내부 사이사이를 저희가 세정수를 이용해서 그 편리하게 버튼 하나 눌러서 자동으로 청소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개발을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집진판과 같은 경우는 수년을 사용해도 이제는 그 오른쪽에 있는 집진판 내부 사진과 같이 깨끗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연구 개발을 추가로 해서 그 스크러버, 기존에는 많은 업체들이 그 스크러버를 쓰고 있는데 스크러버 내부 폴링에도 그 기름과 섬유 먼지들이 많이 부착이 되어서 그 부착된 물질로 인해서 악취가 더 배출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한 물질을 세정하고자 그 강력한 세정제를 연구 개발을 통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폴링 클리너라는 이름으로 제가 주문 제작만 해서 그 저희 전기 집진기를 세척할 목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전기 집진기의 내부 모습을 보시면 그 좌측에 있는 부분이 세척 전의 모습입니다. 수직으로 서 있는 철판과 같이 생긴 부분이 집진판이고 그 중간에 그 뾰족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처럼 보이는 것이 방전극입니다. 그러니까 요 틈과 틈 사이를 악취가스가 이제 통과를 하는 것인데 방전부에서 코로나 방전이 일어나면서 전기적인 성질을 띤 오일 미스트와 수분 입자들이 좌우 집진판으로 달라붙는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기로 배출되는 것은 미세한 입자로 분산돼서 햇빛의 산란에 의해서
흰색 내지는 약간 푸르스름한 청연 비슷한 모습으로 멀리 배출이 됩니다만, 이러한 기름 입자들을 이렇게 집진을 하고 나면 진한 자줏빛 내지는 진한 검은빛의 그 기름으로 회수가 됩니다. 집진판에서 기름 입자들이 흘러내리는 모습이고요. 이것을 저희 자동 세척 장치로 세척을 하고 나면 오른쪽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깨끗하게 다시 집진부가 청소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섬유염색업체의 텐타기에 대해서는 약 일주일에 한 차례 4시간 정도 자동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물론 청소는 버튼 하나를 눌러서 자동으로 청소가 이루어지고, 청소가 끝나면 다시 가동이 준비가 되는 스탠바이 상태로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왼쪽에 있는 부분은 전기 집진기를 일주일에 한 차례씩 세척을 계속 하더라도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소위 묵은 때라고 할 수 있는 때가 누적이 됩니다. 자동 세척기를 가지고 맹물로 세척을 합니다만, 그 이후에도 왼쪽과 같이 집진판이 깨끗하지 못하게 수개월 후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업체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손으로 문질러야 저렇게 중간에 그 오염된 때가, 그 묵은 때가 벗겨질 정도의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저희가 세정제를 이용해서 그 세정수에 세정제를 넣고 자동 세척을 할 경우에는 오른쪽과 같이 그 묵은 때까지도 깨끗하게 벗겨지는 상태로 청소가 됩니다. 물론 이 역시도 사람 손이 가지 않고 자동으로 세척을 하는 구조고요. 지금 집진판에 보면은 그 검은 빛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그 검은 그 표식이 그 반원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표식이 뭐냐면, 그 방전극에서 코로나 방전이 주기적으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 흔적이 집진판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내부 외부를 모두 그 스테인리스 재질로 그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식이나 이런 부분에 의한 피놀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섬유염색 업체에서 그 발생되는 기름은 그 아래 그 세정수 집수조 상부에 이제 집진된 기름이 뜹니다만, 그 표면에 뜬 기름을 제가 오일 스키머를 이용해서 오일 저장소로 별도로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별도로 분리한 기름은 전량 폐유 재활용 업체에서 갖고 가서 우리가 재생 연료유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생 연료유 기준 통과를 모두 그 합격했다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제가 분석 성적서를 뭐 2차례 정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전기 집진기에서는 지금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오염 물질을 갖다 붙이는 능력이 아니라 붙어진 오염 물질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그 깨끗한 집진판 상태가 유지가 되어 들어가는 오염 물질이 지속적으로 좋은 효율을 갖고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전기 집진기의 그 집진판과 방전극을 보여드리는 사진인데, 제가 집진판과 집진판의 간격은 100mm로 약 10cm 간격입니다. 그 10cm의 중간 부분에 약 5cm 부분에 위치하는 곳에 방전극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고, 저 부분을 오염된 공기가 쭉 통과하면서 좌우로 오일 미스트, 기름 입자가 달라붙는 것입니다. 물론 중력에 의해서 자중으로도 쉽게 흘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직 타입으로 했고요. 물론 습식 전기 집진기는 오염 입자뿐만 아니라 물 입자까지도 같이 제거를 하기 때문에 좌우로 물과 오일이 같이 달라붙어서 비교적 쉽게 합으로 흘러내리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방전극과 집진판은 오염 물질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그 초박형 타입으로 설계를 해서 그 지속적으로 운전을 해도, 제가 자동 세척을 하긴 합니다만 그 자동 세척 이전이라도 오염 물질이 달라붙지 않는 구조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전기 집진기의 본체 부분에서 집진부가 두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그 파란색으로 집진판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집진판과 방전극이 같이 공유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각각을 고압 발생기 2대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어느 한쪽에 고압 발생기에 문제가 있거나 할 경우에도 나머지 하나의 작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 2개의 고압 발생기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적용을 했고, 과거에는
고압 발생기 한 대 가지고 양쪽을 다 컨트롤하게 했었습니다만, 만에 하나 한쪽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전체 다 그 집진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대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제 안전장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섬유염색 업체는 거의 모든 업체가 그 텐타기와 텐타기에서 스크러버까지 이동하는 그 덕트 과정에서 화재를 안 내본 업체는 거의 없을 정도로 화재의 빈번이 일어나고 있고, 또 화재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텐타기에서 기존의 방지 시설인 스크러버까지 이동되는 그 덕트 배관 안에는 그 스팀 분사 장치나 물 분사 장치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는 스팀이나 물을 분사해서 끄겠다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방지 시설이 또 다른 화재의 위험성을 주는 시설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안전장치를 여러 곳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동 세척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스프레이 노즐 시스템들이 평상시 운전에는 집진판을 세척하기 위한 자동 세척 장치로 쓰입니다만, 내부에 만에 하나 화재나 이러한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화용 소방수 공급을 위한 부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 집진기 내부에서 온도 시스템을 온도계를 3곳에 설치를 해서 전기 집진기 내부의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갔을 경우에는 인터락 리스트에 따라서 안전 조치들이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스크러버를 거쳐서 들어오는 가스의 온도는 보통 50에서 60도 범위인데, 예를 들어 80도 수준까지 전기 집진기 내의 온도가 올라갔다 한다면 어디엔가 문제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했거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안전장치들이 조치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파열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에 하나 그 텐타기와 스크러버 사이의 덕트에서 화재가 발생이 일어났다면 그 열기가 올라가면서 덕트에 붙은 기름에서 가연성 가스들이 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 기화를 한 상태에서 그 기화된 기체상의 농도가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은 폭발을 할 수 있는데, 그 폭발이라는 것이 불꽃이 생긴다기보다는 압력에 의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압력에 의해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여러 가지 후단에 있는 장치물들이 다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력 해소를 해서 그 방지시설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파열이 되는 파열판, 즉 럽처 디스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좌측 부분은 스크러버와 전기 집진기로 가는 부분에서 스크러버 상단의 그 스택 모습인데요. 양쪽으로 오토댐퍼가 있어서 평상시에는 스크러버에서 대기로 날아가는 오토댐퍼는 닫혀 있고, 전기 집진기로 가는 오토댐퍼는 개방이 돼서 전기 집진기를 통해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만에 하나 전기 집진기에 이상 현상이 발생을 했다 한다면 뭐 짧은 순간이라도 오토댐퍼의 방향이 바뀌어서 전기 집진기로 가는 쪽에 그 가스는 차단이 되고, 스크러버를 통해서 대기로 나가는 쪽은 열려서 그 전기 집진기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치는 전부 에어 컴프레서를 통해서 작동이 돼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조절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지금은 다른 업체들 내에서도 많이 모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그 CO2 소화 장치를 두어서 전기 집진기 내부에서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갔을 경우에는 전기 집진기 내부에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전제로 그러니까 액화 그 탄산가스를 그 자동으로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해서 열어서 그 전기 집진기 내부에 이산화탄소 가스가 가득 차도록 해서 순간적인 소화가 가능하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인터락 리스트에 대한 장치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만약에 텐타기에서부터 화재가 나서 그 불꽃 내지는 그 열기들이 그 전기 집진기 쪽으로 온다고 했을 경우에 각종 안전장치들이 순차적으로 자동적으로 그 작동되는 그 인터락 리스트입니다. 이러한 안전조치들 역시도 온도에 따라서 온도를 감지해서 여러 가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 지금은 저희 전기 집진기에 이런 화재를 통한 문제로 그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과거에 10년 전에 화재를 미리 경험하고 나서 그 긴 기간 동안 보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화재 발생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은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동 세척 장치를 통한 주기적인 자동 세척
것만으로도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이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사용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유지관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자동으로 그 운전이 되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뭐 이제까지는 저희 그 기술적인 특정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이와 같은 습식 전기 집진기가 그 섬유 염색 업체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적용 사례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3.1리터에 대한 부분인데, 이 업체에 2010년에 처음 적용을 해서 1년 반 만에 화재가 발생을 했던 시설입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좌측 상단에 있는 부분이 스크러버를 통해서 대기로 배출될 때의 모습이고, 그 전기 집진기로는 가스가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 연구과제 목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전기 집진기의 덩치가 꽤 컸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부에 있는 부분은 저희 전기 집진기를 가동을 했을 때는 실제로 그 스크러버에서 배출되는 저와 같은 그 오일 미스트가 포함된 폐가스는 배출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후에 2017년에 그 동일한 3.1리터에서 이제 장치물의 노후화에 따라서 그 새로이 장치물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모습이 지금 현재 보급되고 있는 전기 집진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러버에서 나온 가스를 전기 집진기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처리된 가스가 대기로 배출되는 구조입니다. 부산의 창신섬유라고 하는 곳에 적용된 전기 집진기 있는데, 기존에는 텐타기 2대가 좌측 상단에 보이는 것과 같은 스크러버 2대를 통해서 배출이 되고 있었고, 지금은 그 스크러버 2대의 스택을 묶어서 전기 집진기 한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신창산업과 시흥시에 위치한 창일텍스타일이라고 하는 곳에 적용한 전기 집진기 모습입니다. 모두 스크러버 후에 그 전기 집진기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섬유 염색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대구 지역에 많은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올해 현재 설치된 것과 설치가 올해까지 마무리될 것까지 포함해서 약 14대의 전기 집진기가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그 삼화직물 또는 DY 컬러텍, 대부분 텐타기가 2대인 경우, 1대인 경우에 대한 부분이 이와 같은 형상으로 설치가 됩니다. 네, 대구의 삼안염공, 대구 특수나염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다 스크러버 후단에 저희 전기 집진기가 설치가 돼서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업체들은 전부 다 그 주변에서의 민원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대구의 인덕염공과 고려텍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의 그 부광섬유라고 하는 곳에 건물 옥상에 설치된 전기 집진기 모습입니다. 부광섬유 바로 옆에 부산에 세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세도라고 하는 곳에서 그 설치된 것이고요. 그 우측 하단의 사진을 보면 좌측에 있는 스크러버 한 대만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옆에 스크러버 한 대가 추가로 되어 있는데, 순차적으로 그 내년 초에 한 대가 더 추가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 하부에 저와 그 지붕 위로 그 구조물을 설치해서 구조물 위에 전기 집진기를 놓을 만한 공간을 확보한 후에 설치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 대구에 있는 그 은일리트라고 하는 곳에 설치된 전기 집진기인데, 이곳은 리트를 처리하는 곳이어서 오염 물질의 양이 많아 열교환기까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대구의 UPN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와 같이 회수된 오일은 그 폐오일 회수 업체에서 회수해서 그 정제유를 판매하는 프로세스까지가 지금 이미 약 2년간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프로세스로 그 오일이 회수돼서 그 3.1리터라고 하는 곳에서 그 처리가 됐던 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네, 회수된 오일이 정제 연료유의 기준에 다 충족한다는 그런 그 한국석유관리원의 시험 성적서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그 실제 가동되는 영상을 통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3.1리티에 적용되어 있던 저희 그 전기 집진기에 대한 그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 3.1리트의 옥상에는 스크러버, 흡수열 연설의 총 3대가 보입니다. 한 대는 저희 전기 집진기에 연결되어서 운전이 되고 있고, 나머지 2대는 그냥 스크러버만에 운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크러버 2대에서는 지금 배관이 나가는 모습을 계속 보실 수 있고요. 저희 그 전기 집진기 지금 보이는 전면부 좌측에 있는 굴뚝에서는 배관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차별화된 모습이 그 배출되는 오일 미스트가 전기 집진기를 통해서 전량 다 회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부로 나가는 그 배출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없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3.1리트를 포함한 그 시화 염색 단지의 뭐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3.1리트 스크러버 2대에서는 배관이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이거 지금 그 스크러버에서 나가는 배관 모습이고요. 조금 있으면 저희가 그 스크러버의 이 부분은 전기 집진기로 연결된 스크러버에서 전기 집진기로 들어가는 가스를 차단하고 스크러버에서만 배출되도록 만든 부분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대구의 UPN이라고 하는 업체에 설치된 전기 집진기 모습입니다. 여기도 그 열교환기는 설치가 되지 않았고요. 스크러버에서 나오는 가스가 전기 집진기로만 연결이 돼서 처리되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스크러버에서 배출되던 가스를 전기 집진기로 가스를 그 흡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점차 그 배관 모습이 이제 줄어들면서 그 현격히 스크러버에 비해서는 배관이 적게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11월에 그 촬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대기 기온이 약 10도씨 이하 수준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지금 모습으로만 봐도 그 스크러버에서 나가는 부분 대비해서 저희 전기 집진기에서 나가는 오염 물질, 즉 배관, 오일 미스트 부분이 현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그 대구 염색단지에 설치된 그 통합이라고 하는 업체에 설치한 전기 집진기 모습입니다. 지금은 스크러버를 통해서 배관이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스크러버 이후에 좀 더 멀리 보시면 그 스크러버를 나오자마자는 수증기 응축 부분이 보이고, 좀 멀리는 오일 미스트가 배출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크러버에서 나오는 가스를 전기 집진기로 옮겨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그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아서 전기 집진기에 그 열교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전기 집진기로 오염물질을 다 처리한 이후에 나가는 그 깨끗한 가스에 열 교환을 해서 그 나가는 수증기 부분까지도 보이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하였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전기 집진기의 가동만이 현재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곧 있으면 그 열교환기의 가동까지 같이 이루어져서 나가는 배관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열교환기까지 가동을 한 상황이고, 실제 나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니트류나 오염 물질이 많은 섬유를 처리할 때는 열교환기의 적용이 필수입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전기 집진기를 통해서 회수된 오일을 별도의 오일 저장소로 회수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실제로 회수하면 이와 같이 진한 자줏빛의 기름이 회수가 됩니다. 네, 이렇게 오일 스키머를 통해서 회수된 영상은 이와 같은 속도로 오일 회수조로 저장이 되는데, 이 업체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약 1톤의 기름이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가동 영상에서 뭐 시흥시나 대구시에 적용했던 사례들, 그 다음에 대교로 배출되던 오염 물질들을 실제로 회수하면 얼마나 많은 양이 회수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그 전기 집진기
기술에 대한 소개와 실제 적용 사례들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고, 뭐 간략히 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 이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우 어려운 점들이 많았고, 기술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그 실제 힘든 과정들이 많았습니다만, 뭐 결국은 저희가 이런 완성된 기술을 이제 시장에 그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게 된 그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력들을 인정받아서 수상들을 좀 한 부분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대기 오염 부분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기술력 인정 또는 사회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받아서 저희 회사가 그 뭐 동탑 산업 훈장 내지는 그 대한민국 기술 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게 되었고요. 그다음 환경부에서는 물론 습식 전기 집진기 기술 외에 뭐 다른 기술 포함해서 저희 회사가 우수 환경 산업체로 지정되어 5년 동안 그 국가의 그 국내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환경부의 그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개발된 기술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확대 보급되고 있어서 이와 같이 미세먼지 저감 부분에 있어서 기여도를 인정받아 2020년 그 경기도 환경 대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긴 시간 동안 할애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전기 집진기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여러분들에게 높이도록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얼마나 많은 이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실생활에서 실제로 이러한 전기 집진기 기술을 통해 우리의 주거 환경 내지는 생활 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여러분도 같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대기로 배출되던 많은 오염 물질을 다시 회수해서 자원으로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전기 집진기 기술이 좀 더 보급될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긴 시간 동안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 장치물이 관리자가 비교적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었다는 점도 이러한 기술이 확대 보급될 수 있는 부분에 뭐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통해서 보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